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전공 비형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양의 절대왕정 관련된 자료다. 자, 기획과 니은의 임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국가는 그 자체가 하나 공동체에 이루는 게 아니라 오직 왕의 존재를 통해서 결속할 수 있다. 왕의 공적인 인격이며 국가 전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성과 권력은 신에게 결합해 있듯이 개개인의 모든 권력이 군주의 인격 안에 결합돼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갈 인물은 뭐냐면 누이 14세요. 누이 14세. 그래서 누이 14세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슈에라는 인물은 누이 14세 때 이제 일종의 참모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왕권 신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레드 2세에 여기 들어갈 인물은 반 마키아벨이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니은과 관련된 기억의 사찰을 써보고 니은의 필히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일단 필히 명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함을 가지고 필히 만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구들이 물리칠 것이다. 근데 그 유명한 만파식적이죠. 만파식적.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게 뿌려졌잖아요. 대항한 부분에. 그래서 그 앞에 뭐냐면 사찰 하나 만드는데 그 사찰이 이제 뭐 사찰이냐면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음, 제가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예, 여기가 디귿이고 예, 디귿 곤쳐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귿 답안도 곤칠게요. PD가 디귿이네. 예, 곤쳐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디귿의 필히 명칭이 만파식죠. 그리고 다음 내용과 관련된 그 기획 사찰 돌아가신 무왕께서 지금 바다에 용이 되어 사만을 수호하고 문무왕 관련된 내용인데 신문왕 때 이제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토지 그 사찰이 가문사죠. 가문사. 그래서 가문사는 지금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가문사 그 터에 가 보면 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만파식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제가 같이 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초등형 문제인데요. 여기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수업 일지가 있죠? 자, 김 교사는 1차 시 제작한 인물 카드를 통해서 통일호 왕권 강화에 이른 신문화의 업적을 제시하고 통일호 신라의 정치적 발전 모습을 학습자를 통해 정리하게 한 후 제시된 주제를 바탕으로 짝토이를 통해 역사신문 1면을 작성하게 한 기이다. 그리고 후삼국의 영웅을 그리는 포스트를 분석하여 그 당시 신라말기의 호족과 해상세력이 등장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준다. 그래갖고 성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그 계획도 있죠. 동기 유발 및 학습 자료, 수학습 활동 자료 뭐 이렇게 정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학습 자료 관련돼서 요거와 연결돼 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여기 만파식적이 있네요. 예,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문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겹치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비학습 관련된 자료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평가지 있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교사 예상 질문 내용 하나 있을 것. 그래서 이제 기획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왕의 이렇게 좀 만파식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있는데 그 예상 질문 내용이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잠깐만요. 예상 질문은 이제 어떻게 가에 들어갈 거 이게 있죠. 가에 들어갈 거 무엇이고 밑줄 친 이게 상징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요 내용을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인데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김교사의 지도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니은은 이제 여기 비교수 학습자인데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도 내용이 뭐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걸 보시면 통일 후에 이제 신라 사회 변화된 모습을 통일 전과 비교해서 정리해 보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물론 이제 요것도 제 생각이니까 이제 적어놨으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여기 보면 이거 명칭 구분해가지고 왕호 변화를 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뭐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여기 여기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특징도 있고 이렇게 통일 전과 통일 후를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단설점이 요 밑에다가 위에다가 수업 일지 내용에다가 이 단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했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니을과 미은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가 항목 내용을 쓰시오. 자, 상호작용 관련된 내용은 앞에 짝 그 토의가 있었잖아요. 요가 연결돼서 짝 의견을 존중하고 견청한다. 그 다음에 또 협력은 뭐 역사신문도 내용이 있으니까 역사신문 제작에 짝과 협력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쓰면 되는데 이것도 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있는데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사 교수학습 자료인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썼어요. 그래서 일단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초능력 문제처럼 그 뭐냐면 그냥 한번 풀어보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다음은 조선의 군역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 정조실록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냥 건국대전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보법 관련된 내용이야 보법. 예.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획관청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기획관청 잠깐만요. 예. 정조실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잘못 썼네. 예. 정종실록이죠. 예. 정종실록. 그래서 예, 정종실록이에요. 예, 본줄 주시고요. 자, 조선 초기 때 얘기죠. 조선 초기 때. 조선 후기라고 이제 잘못 큰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기획 간칙의 몽칭은 뭐냐면 그냥 사방협파를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 태상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야? 이성계죠. 이성계께서 개국한 날 처음에 특별히 뭘 설치해서 병권을 맡게 하니 그 규모가 원대였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그 당시 이군 6위야 자기 그 사병 집단 해가지고 시비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통과하는 부서로서 위용상공부를 줬죠. 위용상공.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니은 관련된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훈신과 그 다음에 종친화이건 각각 사병을 맡게 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세종 때 이제 이때 사병을 뭐라고 하냐?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시병, 시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병 혁파할 때 시병과 시기군을 혁파하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자들이 나 관련된 군역제를 했던 이유시죠. 이 보법을 반발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토지 오견을 일정으로 해서 토지 중전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인 남자를 한 명께 어떤 자기 집안에서 뭐 머슴을 이제 보내든 가든 머슴을 보내든 군대에 이제 이렇게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보법 이후에 군역이 양역화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16세기 이래 사륙 지배체제가 형성되면서 관상에 입각된 신분제가 이제 고착화 되었고요. 이에 따라 군역에서 양반직이 대대됐고 이제 양반이 이제 군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일본 양민들이 주로 부단 신역으로 굳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이게 띄었어요, 잘못됐어요. 자, 시의군과 관련된 시입회, 시의군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고려 말 도평 의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입회가 개국 공신들이 나눠 사병처럼 불려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은 사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입회를 해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결국 이들은 지방의 기성군과 영진군으로 흡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군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수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여기 이제 조선 그 초기 때 사병업과 관련된 내용이 정도전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거든요. 10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때 좀. 그래서 요거 한번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디오클라티누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명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이제 재정 시기 때 도미네제, 그러니까 실질 재정을 실시했던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이 관련되니까 명실상부한 재정을 실시했던 도미네제 실시했던 디오클라티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의 그 디오클라티누스는 종전의 공화제 형태의 틀을 다 푸시고 이제는 동방군주제를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명실상부한 전제군주제 실시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억의 인물은 디오클라티우스였어요. 그리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도미네라는 거죠. 도미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억의 인물을 써라. 디오클라티누스. 자, 기억의 지방지도 개편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속주를 12개의 강구를 묶고 이를 4개의 대강구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4개의 대강구에 각각 항제들을 이제 갖다 바치죠. 2명의 정제와 2명의 부재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통치했다. 4개를 지역을. 자, 니은 관련된 제도의 명칭 쓰라. 자, 요거는 디오클레투스 제도 그 정책 중에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최고 가격제야. 음.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언제 없어졌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 그냥 디귿이 나타난 배경 중에 기획이 실시한 제도가 있다. 이 세금 제도의 부과 기준을 기수해봐. 자, 요건 디귿은 콜로누스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콜로누스가 어떻게 냐 콜로누스는 부자유 소작인들 얘기하죠. 그래서 부자기 소유자들이 나타난 배경을 보면 디오클라티우스 제도가 이제 좀 연결되어 있는데 디오클라티스는 이제 군제 개편도 하고 그다음 행정 개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의 수나 군의의 수가 늘어났거든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이제 효율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콜로누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서양사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강의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콜로누스에 나타나게 된 세금 부과 기준을 보면 세금 부과의 최소 단위를 한 사람의 남자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삼고 만일 세금을 납부할 자가 없을 때 인접지주와 농민을 대신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납부할 능력도 없고 도망가면 옆에 일종의 인징을 한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액제라고 보시면 돼요. 총액제, 뭐 공동납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에 있는 내용이다 볼게요. 자, 세금은 물론 대주주나 항제령의 경영자에게도 할당되었다. 실제 그들은 소작이나 소득에 부담을 했다. 그야 이들 역시 토지를 포기하는 형상이 생기자 그들 토지에 결박하게 하였고 다른 한편 중세 허덕이던 끝에 그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유력한 대주주의 보호를 구했던 소작가 소득인들이 생겼다. 이에 콜로누스라는 토지에 결박한 예능적 소작랑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한국사 관련된 수업 계획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냥 수업 그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가 띄어쓰기가 잘 안 되고. 네. 자, 여기 보면 자, 이번 한국사 수업에는 탐구식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한다. 한국 수업은 학습자 수석 학습을 전개하는 기획의 형태. 기획은 발견 학습이야. 요거는 이제 그 파란 책이 있어요. 한국학습 같은 경우에는 녹색책은 없고 파란 책에만 있어요. 파란 책만. 그리고 이제 한국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일부 학생들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탐구식 수업의 진행 과정인데 요거 단계는 외워두셔야죠. 기본적인 거지만 예전에 단계 문제 한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인지 예전에 나온 게 가설 설정 부분이 있어요. 가설정.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있고 디귿은 여기 개념과 용어의 정의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있고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 확인,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것이 일반화인데 요 일반화도 예전에 이제 한번 그 사회과 융합 문제 나올 때 좀 많이 나왔어요. 일반화. 그래서 요 단계는 꼭 외워두세요. 문제인지,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뭐냐면 그 개념과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가설 확인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여기 한번 예문을 들어서 이제 을사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기읍과 니은인데 기읍은 발견학생, 니은은 일반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니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기본적 역사 지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이를 갖추지 못했다. 탐구식 수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 가지고 있고 해야 돼, 진행은. 그런데 실제로 여기 일부 학생이 나와있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국학습을 진행하면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탐구학습은 뭐냐면 수행평가로서 많이 이제 이용되긴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 낭비고 그 시간에 애들 뭐 떠들고 놀고 그렇게 교사 좀 편해 보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 제 느낌이 들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니은 관련된 학생의 이제 교사 지도 방법이 뭐냐? 요거 쓰시면 안 되겠죠? 제 생각을 쓰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파란책에 있는 내용 쓰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사 지도 방법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탐구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디귿 같은 절차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것이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 이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약이니, 뭐, 늑약이니, 협약이니, 그러니까 을사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에 붙여진 명칭이고 공식 명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약, 늑약 하면 이거는 조약을 하면 이제 합법적이다. 늑약은 불법적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 사용했던 용어나 이런 것들 정확히 해야지 뭐냐면 이어진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탐구 과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국 고대사 관련된 문제인데 한 문제하고 왕망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예, 요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사료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각각 다른 문제의 사료인데 제가 이제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문제하고 왕망은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은 농본 억상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정책을 취했죠. 그래서 나는 데도 이제 있고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정치는 법과적인 형태로 됐어요. 근데 한무제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추세에 맞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뭐 100%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먹혀뒀는데 이 당시 이제 그 왕망의 그 정책은 시대와 좀 역행하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을 하더라도 시대에 이 정책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한무지와 관련된 정책이고 나는 이제 왕만과 관련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료가 그 밑에 있죠. 제가 이제 이걸 따로 아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따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발췌를 한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사료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답안지 뒤에 있어요. 문제 풀어보면 자 기읍과 니은 시기에 공통적 경제 정책이야. 그러니까 한무제한 이제 왕망의 공통적 경제 정책이 뭐냐? 이거 뭐냐면 상업의 국가 통제예요. 예.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니은에 행해진 정책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니은은 이제 그 뭐죠? 어, 왕망의 국가 통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상업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여기 장안과 남양 등 주요 도시의 잠깐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장안과 남양 등 주요 도시에 오균 시사를 설치하고 상공업 관리 및 세금 징수, 물가 통제를 통해서 국가가 직접 담당하겠다. 이거 오간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매제가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소금이나 철, 술, 화폐 주조 같은 사업을 독점했다. 육간. 그 다음에 산택에, 산림수택에 생산성을 징수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왕망 관련된 내용과 한무제인데, 물론 한무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왕망도 간혹가다 한 3, 4년씩 한번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왕망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획 시기 때 실시한 경제 정책을 니은 시기 때 폐지한 걸 그러니까
뭐냐면 한문제 때 실시했던 경제정책이 망망 때 폐지한 거 뭐냐? 오수전을 폐지시켰죠. 오수전 발행을 폐지했다. 그래서 이제 오수전은 한문제 때 만드는 그 화폐인데 요걸 이제 왕망이 폐지시켰죠. 그리고 다양한 화폐를 만드는데 오히려 혼란만 불켜서 경기를 망치게 되죠. 그러다가 왕망이 물려나오고 나서 망한 뒤에 다시 오수전이 사용되는데 오수전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쓰였던 화폐죠. 거의 700년 동안 사용했던 화폐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15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무제 이후에 포존화폐로 역할을 했던 오수의 폐지는 경제면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 왕조 개혁 때 강조했던 유교 경제 수학,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했던 건데 뭐냐면 주례죠. 이 주례는 뭐냐면 주나라의 이제 주공이 그, 관련된 정책을 썼던 건데, 주로 주나라 예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 쓰고, 주공의 어떤 업적들을 이제 적어놓은 건데,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좀 약간 국가가 간섭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유교 경중 중에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주례예요, 주례. 그래서 이게 주례가 상당히 개혁 정치할 때,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정근대 시대 개혁 정치할 때 많이 애용했다. 정도전이 주례하고 맹자를 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자를 통해서 뭐냐면 고려 왕조를 타도했고 조선이나 그 주례를 통해 조선 왕조를 건국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예. 자, 그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잠깐만요. 이거 좀 없애고. 자, 8번 보면 다음은 영국 근대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여기는 이제 제임스 1세요. 제임스 1세.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뭐냐면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 하면서 이제 문제를 냈던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관련된 사료가 있죠.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잠깐만요. 권리청원이죠. 권리청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권리청원 관련된 내용들 찰스 1세 때 공포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게 없네. 적어놔야 되겠다. 니은이 권리청원입니다. 빠졌어. 자, 그래서 권리청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여기 보시면 최근 육해군 부대가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그곳의 주민들에게 자기 위세를 반하여 이들 자택에 들이고 머물게 하는 강제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제 상비군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징집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상비군이 있으면 자꾸 먹을 수 있는 자꾸 그러니까 먹고 잘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대가 있는데 부대 시설인데 그 당시 없었어. 그러니까 주민들 집에서 자고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냐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찰스 1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청교도혁명 관련된 배경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임스 1세가 청교도를 탄압한 이유를 서술해 볼 것. 자 여기 보면 자,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스투어트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어머니는 메리 스투어트로서 대표적인 카톨릭 교도인데 어머니하고 그게 친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제임스 1세가 알지도 못할 때 저쪽 잉글랜드도 갔고 장 녹수한사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녹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투어트 가문이 거의 카톨릭 교도인데 카톨릭은 믿지 않고 주도면 좀 약간 이제 장로교 계통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계통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자기 종교를 떠나서 그 당시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국 국교회의 어떤 조직망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원래 영국 국교회에서 좌파 정도 된 거잖아. 그래서 청교도 입장일 때는 영국 국교회가 너무 썩어 빠졌다. 그래서 이걸 개혁하자고 하는 게 청교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 청교도 입장을 탄압한 게 뭐냐면 영국 국교의 주교 감독 제도를 파괴할 위험인데 이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제임스 1세가 교회를 통제했는데 청교도도 이게 반대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임스 1세도 카톨릭을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와 카톨릭부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회가 권리청을 제출한 후에 디귿이, 그러니까 이제 찰스 1세가 자의적으로 징수한 세금이 뭐냐? 선박세죠. 네, 선박세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의 사법과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때 의회가 오랜만에 이제 오랫동안 의회를 열지 않았다가 나중에 스코틀랜드 반란이 나서 돈이 궁한 찰스 1세가 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열고 나니까 막 항의하니까 단기를 했다가 다시 열었고 장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여튼 의회가 그때 이제 했던 그 개혁 내용을 보면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는데 성실청 같은 이제 뭐냐면 왕권의 특별법정을 해체한다. 성실청 요거 예전에 한번 사지선단 문제에서 한번 언급됐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고파교회. 그러니까 이 고파교회는 뭐냐면 영국 국교회 중에 카톨릭과 가까운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고파교회 중심의 강압적인 국교회 정책을 철회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주 16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선박세 같은 부당한 과세를 폐지하고 성실청과 같은 왕권의 특별법정을 해체하는 동시에 강압적인 국고화 정책, 즉 고파교회 정책을 철회하고 3년마다 의회 정기적 소집을 결의했다. 3년 회기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사법개혁하고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사법개혁과 종교개혁의 한도로 돼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자, 9번 들어가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그 23번입니다. 네, 23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다음에 중국의 농민 반란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던 사료죠. 요거는 예전에 개까지 기출문에 나왔던 13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이자성의 이제 반란군 내용이에요. 이자성.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자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자성이 반란군에 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자성. 그러니까 니은의 군대가 쉽게 기억할 수 있었던 군사적 배경.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북경성을 함락해서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 명예정예 부대가 그 만주방면 후금을 막기 위해서 산해관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경 주둔 병력은 좀 이성급 부대들, 후방이 예비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이거가 이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기획의 반란군이 포방했던 나의 내용이 주로 어떤 정치 효과를 한가에 기수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에 이제 반란군이 포방했던 그, 기획이 이제 반란군, 기획이 반란군이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니은이죠. 니은? 못해, 니은. 니은 반란군이 포방했던, 이자성 반란군이 포방했던 나의 내용이 주었던 정치 효과를 쓰시오. 자, 이 나의 정치 효과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자성 반란군 안에 그런 이제 지식인들,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이제 뭐냐면 떨어진 지식인들이 많이 개입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자성 반란군이 단순히 농민 집단 반란이 아니라 뭔가 민중들을 위한 일반 박성들을 뭐냐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그 충고 같은 걸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정책을 줬어 이자성한테 그 조언 같은 걸. 그래서 조언을 받고 이자성이 이런 정책들을 이제 내걸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책들 정치 효과가 뭐냐? 자 이건 보면 자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라는 것. 단순히 농민 반란군이 아니라 정권을 이제 창출하기 위한 정권이라는 점을 가시했고요. 민중뿐만 아니라 여러 반란 세력들 호응을 얻어 이자성 집단이 반란의 중심 세력으로서 위상이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앞날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냐 자신 세력이 가담을 하게 되고 단순히 반란 집단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한 이제 어떤 그 것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성 반란군이 내걸었던 이제 정책들 보면 여기 디귿 경제 정책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신동기에 있어요. 거기면 토지를 균등히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7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란의 목표와 정책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널리 선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반란 집단이 일찍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때 이제 명무할 때는 반란 집단이 많았는데 이자성 반란처럼 이렇게 이자성 집단처럼 명확한 이제 앞날을 어떤 이제 이념을 제시하거나 앞날 비전을 제시한 반란군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자성 집단이 이런 강렬 포방으로써 더 이상 유난과 약탈에 능선하는 육적 반란 집단이 아니라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라는 점을 가시했다. 자, 이는 민중뿐만 아니라 여러 반란 세력의 호응을 얻어 이자선 집단은 반란의 중심 세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책 중에 명청시대의 사회경제사가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품절돼 있긴 했지만, 이 책이 이제 여기에서 요번에 매판 자본 관련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매판 내용이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천리 근현대사 책에 뭐냐면 그래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여기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있는 어 그 뭐냐 구조를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제가 이제 근거 찾아보시면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이 명청시대 사회경제선을 좀 가지고 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예문 자체가 그대로 낸 거야. 그걸 약간 뭐 조사 몇 개 제하고는 그대로 냈어요. 이 매판 관련된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거기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자, 다음은 이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24 학생 대물이 이제 산발적으로 지속된 학생들 대물을 우리는 그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거면서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데모의 목적이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그, 여기 6월 4일 날 있죠. 요게 이제죠. 예. 6.3시라는 건데 6.3시의 발생 이유를 써야 되겠죠. 지속된 학생들 데모가 왜 있냐?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합의가 이뤘던 사실 폭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6.3시가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난데 자, 이거 이제 이때 한일 협정 관련된 한일 협정 관련된 내용은 예전 기출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그럼 보면 기획에 일어난 배경 아까 좀 얘기해봤고 당시 정부가 기획에 대해서 조치를 한 가지 쓰시고 계엄령을 선포했거나 아니면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일으켰죠.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는 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6.3시 때 이제 조작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주 18번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군대 힘으로 이를 탄압했다. 또한 학생들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인혁당이 있다고며 그 한계열 혁신계 또는 북한 사주 받은 걸 몰아갔다. 이거 있고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했는데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 거의 뭐냐면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을 해갖고 풀려났고 명분만 가볍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저 박정희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유신헌법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판사나 검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임명단 1차 임명단 사건이 일어날 때 이에 반발한 검사들도 있어요. 예. 왜 그거 하냐? 물론 이제 사표 쓰고 하는 얘기지만 자, 나중에 물러나긴 했지만 잘렸지만 하여튼 반발한 검사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니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각각 기술해 보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1910년 8월 22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대한제국,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이면 된다. 1918년 8월 22일은 어떤 날이죠? 이거는 한일, 그러니까 그 당시 용어를 보면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진 날이야, 병합조약. 네. 병합이라는 말 자체는 일본이 애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볼 때는 병합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병탄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일 병탄 병합조약이 8월 22일 날 맺어지고요. 요게 근거되고 있고 앞에서 이제 좀 약간 얘기했죠. 8월 29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한일 병합이 일어난 거죠. 예, 병탄이지만 자, 그로부터 이제 식민 지배가 시작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일 병합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요걸 조약으로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방점을 뒀냐면 무효에 둔 거야. 그러니까 8월 22일 날 그 전에 조약이 다 무효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민통치도 이 조약들에 의해 신민통치도 다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의 어떤 식민통치는 불법이다. 합법적이 아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무효가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식민통치 35년은 당연히 요거와 요 조항이 이제 입각해서 하니까 요거는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게 무효니까. 자, 그래서 이 불법적 지위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 무효보다는 요 임의에 뭐냐 초점 맞춘 거야. 임의.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됐잖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일본은 그 식민지를 이제 포기했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요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 45년 8월 15일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시점으로 해서 이미 우리는 이제 한반도를 지배하는 그 조약이 뭐냐면 무효됐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게 합법화됐지만 요걸 기점으로 해서 무효화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의미한 거야. 이미 무효됐다. 한국 전쟁 그 강복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미 앞에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맞아준 그 여러 조약들이 무효화됐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지배는 물론 도덕적인 문제는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지만 그 국제법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이런 논리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자, 한국 해석을 보면, 1910년도 8월 22일 날 맺어진 그 이전에 대한 조국, 제국적 정부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모두 무효한다. 이 무효의 방점을 둔 방면에 해. 자, 이미 일본 해석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조약들은 그 자체가 무효가 아니며, 1940년 일본이 패망한 시점, 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에서 이미 무효가 됐다. 이미 무효가 됐다. 그래서 요 이미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좀 추가를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미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수행평가 조사 연구 보고서법인데 보통 이제 수행평가가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게 포트폴리오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책 공부하실 때 이제 뭐 다 볼 필요 없죠. 지금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도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만약에 수행평가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일단 내긴 했는데 나올 가능성 없어. 일단 한번 문제 풀을 이제 좀 확보하기 위해서 낸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제 수행평가 그 평가책에 있는 뭘 내냐면 뭘 보시냐면 그 프로젝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포트폴리오. 근데 포트폴리오 문제는 기출 문제도 있고 제가 예전 모의고사도 많이 냈기 때문에 총괄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마스터 해보시고 요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혹시 몰라갖고 한번 낸 거니까 예. 자, 또 보면요. 다음은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평가책에 입각해서 이제 낸 겁니다. 자, 평가책에 있어요, 답. 팀별로 갑신전변에서 발생한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제출하는 기획을 실시했다. 자, 이 기획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발표도 같이 하죠. 연구소를 나고 그 다음에 발표도 같이 해요. 같이 연계돼 있어요. 연계돼 있고요. 실시하기 전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담당할 것인지 미리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다. 자,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해서 팀 프로젝트를 이제 뭐냐면 수행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수행평가 공지 내용을 보면 보고서 제출 이제 조건도 있죠. 이거 좀 약간 있죠. 이게 요걸 좀 들어가야겠네. 네. 자, 그래서 갑신전면 관련 지역 일대를 답사하고 난 후 그 제출하도록 한 보고서 경로에 따라 답사하고 생각해 볼 문제를 답을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을 제출한다. 답사 경로가 나왔고요. 답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합판을 왜 정별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생각할 문제를 이제 제시했는데 요 내용도 있죠. 요거 다 이제 뭐냐면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그냥 표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자료는 경험부터 해서 창덕군까지 일대 있고 제출 그 자료 같은 거 있고 채점 기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평가 시 유의한 점을 쓰시오. 그러니까 조사 연구 보고서법의 유의점 보면
자, 우수한 학생 명명세 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각각의 담당한 일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왜냐면 이 팀별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몇 명이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주도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일종의 숟가락 얹은 거죠. 예, 이렇게 무임승차 이렇게 하는 거는 하니까 각각의 이제 뭐 역할을 이제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잘못 눌렀네. 아,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니은의 호용성 한 가지 쓰시오. 온라인 게시판 활용한 팀 프로젝트 수행, 밴드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호용성 게시판의 그룹별로 아니, 얼마나, 얼마나 과제가 진척되어 가는지 상황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룹의 구성원들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사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거나 질문에 응답을 통해 의사소통한.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가 내긴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당연한 거겠죠. 뭐 근데 요즘 당연한 문제인데 그 당시 아마 이제 평가책이 만들 당시에는 이게 인터넷 통해서 뭔가 서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됐던 그 시기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에 제시한 이유를 쓰시오. 보고서 제출 조건을 왜 이렇게 하냐.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를 왜 제시하냐. 요건데, 자, 요거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 조건 중은 학생들이 연구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할 문제를 제시한 거는 학생 개개인의 주장을 정리한 일관성 있게 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요거 이제 생각할 문제를 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냐면 뭐 이렇게 답사를 할 때 이제 좀 보고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조사 연구 보고서법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헌조사나 현장조사, 그리고 문화 체험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연구 주제는 동일하게 부여하기보다는 개인별 혹은 소그룹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도 보고서법하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같이 연결시키더라고요. 예, 여기에 보고서를 하면 보고서 작성하면 여기에 발표를 같이 하도록 하고 보고서법하고 발표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11차하고 1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